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고 있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는 조금 더 항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제는 제주항공에 이어서 진에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항공의 꿈을 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진에어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에어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에어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에어의 10대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진에어입니다. 자, 진에어 하면 바로 보이시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진에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사실 어느 항공사도 초록색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초록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변신, 변화, 그리고 개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계열사로서 조금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니폼도 굉장히 자유롭게 변했던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청바지나 이런 다양한 티셔츠, 그리고 난방을 입음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유롭게 승객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에어의 가장 중요한 올해 2017년도의 뉴스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저는 2017년 경영 방침을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처음 뉴스로 저는 항상 이 뉴스 경영 방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강화가 사실 진에어의 올해 주제이며 올해의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2017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월, 11월, 12월까지 가면 벌써 2017년도 다 가는 한 해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진에어가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6년에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7,197억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매출을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요. 저비용 항공사에서 상반기 중에서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명예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2016년에는 어느 저비용 항공사보다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항공사가 바로 이 진에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6개의 저비용 항공사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느 항공사가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제주항공이 가장 1위가 아니었을까, 아마 2016년을 생각해 보면 그랬을 텐데요. 사실 2016년에는 진에어가 매출액 1위였고요. 또한 올해 상반기 매출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영업이익 1위 면을 차지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에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읽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2017년에는 유가나 환율 그리고 금리 등의 대외 환경 변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이 예측됨에 따라서 진에어가 공격적인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새로 도입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안정화시키려는 것에 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우선 주요 상황 되겠습니다. 자, 유가, 환율, 금리.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때는 과연 승무원이 되는데 아니면 항공사 직원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가, 환율, 금리는 항공사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유가를 먼저 살펴보신다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항공유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항공유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유료
유류 할증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게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여행을 가고자 했었던 고객들이 사실 변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얼마 때문에 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류 할증료가 증대되고 항공사의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항공사로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비용에 대해서 발생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적으로 생각하신다면요. 사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측이 화물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으나 저비용 항공사는 사실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고 할 때는요. 한국으로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제한이 많아지고 제한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항공으로 인한 운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이 원고가 되는으로 인해서 사실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또한 이런 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화물 운송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행 면에서는 이 반대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수출이 불리하지만 수입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고객들은, 승객들은 이런 원고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지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에 돈이 도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국내 경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적자가 계속됐을 때는 한국으로서는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진에어가 살펴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사실상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낮다가 예를 들어서 아마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금리가 오를 것이다, 뭐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이랑 우리 항공사 어떤 환경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요. 금리가 오를수록 항공사로서는 항공기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항공사의 환경, 항공사의 발전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 환율, 금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항공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적자가 아닌 흑자를 계속 내려면 이런 진에어 같은 경우는 계속 환경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고 변화를 하겠다. 그것을 먼저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환율, 유가, 금리 부분에서는 자, 진에어뿐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국내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영 방침을 말씀하신 부분이 누군가라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원 사장님께서 3년 동안 사장으로 계셨을 때요. 굉장히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가지 않던 호놀룰루, 하와이의 호놀룰루 장거리 노선을 진에어가 국내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그 노선을 만들었고요. 또한 흑자 경영을 일구었던 분이 바로 마원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원 사장님의 이제 바톤을 이어서 최종호 사장님께서 2016년 사장님 되시고 또한 계속해서 장거리 국내 최초로 LCC 최초로 장거리 노선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또한 올해 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와이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사 LCC 최초로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선은요 계속해서 80% 이상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진에어의 아주 효자 노선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효자처럼 행동하면 좋겠는데요. 이 하와이도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여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굉장히 많이 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80% 이상의 노선을 다 탑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에어에서도 좋은 수익 노선이지만 사실 비수기에는 이 큰 대형기, 우리가 말하는 중대형기 보잉 777-200ER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2016년 12월에
이 노선을 다시 한번 개발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하와이 호놀룰루처럼 먼 장거리 노선입니다. 예, 호주의 케언스가 되겠습니다. 케언스는요, 적도 아래 부분에 있어서 호주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언스가 열대 우림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열대 우림 지역이라면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갑자기 내리는 비도 따뜻할 만큼 굉장히 여행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수기 때 조금 더 어떻게 여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또한 고객이 어디를 더 좋아할 것인가를 다 조사한 다음에 호주의 케언스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은 북반구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 호주 케언스는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여름에 가겠지만 겨울에는요, 자,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인 호주 케언스를 감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언제나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이 아닌 겨울에 떠나보는 여름, 호주 케언스를 간다면 얼마나 더 환상적일까요? 그리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케언즈인데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2위를 선정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초가 400여 종의 산호초와 1,500종의 어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해외 여행객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있는 케언즈입니다. 그래서 지네어는요, 이렇게 하와이 호놀룰루뿐만 아니라 호주의 케언즈인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로 자, 국내 항공사 최초로 저비용 항공사가 갈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국내 최초, LCC 최초로 자, 장거리뿐만 아니라 자, 또한 김포 제주 노선이나 또한 다른 노선에도 열심히 노선을 파악하고 또 노선을 취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장거리 노선뿐만 아니라 신규 취향하는 것은 굉장히 항공사로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내 LCC 점유율에서는 김포 제주 구간은 1등을 했다는 것이 또한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탑승객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300만 명이나 지네어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는데 이런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탑승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유고요. 또한 이것이 또한 지네어를 성장하게 하는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2017년 5월에는요. 자, 지네어가 누적 탑승 고객 3천만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천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계속적으로 단골 고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고객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지네어가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제주항공보다 9개월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이제 지네어가 3천만 명을 달성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4천만, 5천만 고객을 모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네어의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방침을 본 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네어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더 좋겠지요. 사실 그래서 회사의 그 비전과 미션은 그 항공사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방침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한 비전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아시아 대표 실용항공사 지네어. 사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으로 꼭 생각나는 항공사, 꼭 한 번쯤은 이용하고 싶은 항공사가 되길 바라면서 지네어가 이런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그 계획을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합리적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스마트하고도 실용적인 항공사.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딜라이트 항공사.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가 지네어가 바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형 항공사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단거리 구간을 여행할 때는 서비스도 생각하지만 사실 안전보다는 서비스를 아마 더 치중하거나 그쪽에 더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가격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저비용항공사 LCC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비용항공사가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동남아나 중국, 일본 한 4시간 미만, 한 3시간, 2시간 정도는 금방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진에어가 깨끗이 없애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 아직까지 그래도 진에어는요, 장거리 여행 중에서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와이의 호놀룰루나 호주의 케언스 등 여러 장거리 노선에서 계속적으로 노선을 공략하고 있고 또 승객을 모시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고객을 모시려고 하는 노력 덕분에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는 297억 원인데도 불구하고요, 2016년에는 523억 원이라는 76%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7년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466원이나 벌써 달성을 했고요. 또한 제주항공보다 31억 원이나 많은 수치라서 올해 2017년 마지막 때까지 사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추석에는 제주항공이 굉장히 많은 고객을 모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진에어가 호주 케언스까지 12월부터 이제 운항할 예정인데 그런 장거리 노선에서 얼마만큼 고객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매출액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진에어는요, 2017년 매출액을 8,800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또한 2018년에는 매출액을 1조를 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 동북아시아 리딩 LCC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뉴스, 2017년에 진에어의 경영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볼까요? 자, LCC 항공동맹체 인터라인 소식입니다. 사실 인터라인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타 구간 노선에 대해서 노선 연계를 하는 것이 인터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사실 항공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인터라인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타 구간을 연계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드려야 이해도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멀리 더 많은 도시로 가고자 하는 진에어의 목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정 항공사가 타 항공사의 구간을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항공사가 가는 구간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구간을 연결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터라인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노선과 타 항공사가 가는 노선을 서로 연계해서 내가 가지 않는 노선까지도 연계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승객은 또한 내가 가지 않는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직접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진에어에 전화해서 한 번의 예약으로 내가 진에어가 가지 않는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약이 편리하고 또한 쉽겠지요. 다른 나라 말을 사실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요. 자,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도 진에어에 예약해서 진에어가 가지 않는 구간까지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으로서도 편리하고 항공사로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라인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뉴스인데요. 자, 그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3월 20일, 2017년 4월 13일, 그리고 2017년 4월 26일에 그런 인터라인을 맺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진에어를 타고요, 나리타를 갔을 때는요, 보통은 나리타에서 다시 오던지 오사카에서 다시 진에어를 타고 인천에 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다구간을 연계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라인이다. 자, 그래서 제스타 항공이랑 제스타 퍼시픽 그리고 아일랜드 항공이랑 인터라인 계약을 맺었더니 자, 이번에는요. 나리타에서 케언스, 호주 케언스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호주의 케언스나 호주의 골드코스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겠죠. 또 오사카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천밖에 못 오는 그런 구간이었지만 제스타 항공이랑 연결함으로 인해서 오사카를 갔다가 거기서 다시 케언스까지, 호주의 케언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요. 이제는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구간 노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에서 하노이나 베트남의 하노이나 다낭을 갔었다면 거기서 다시 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스타 퍼시픽을 통해서 하노이에서 다시 더 멀리 다낭까지 갈 수 있었고요. 또한 다낭에서 하호치민의 하노이를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인천으로 올 수 있는 다구간의 연계 노선이 열렸습니다. 좀 더 특이한 것은요. 자, 진에어는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보잉 777-200ER이라는 중대형 항공기를 진에어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만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아일랜드 항공이랑 연결해서 하와이의 오아후 섬인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와이 호놀룰루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후 섬뿐만 아니라 카우아이 섬의 리후에, 그 다음에 마우이 섬의 카울루이, 그리고 빅 아일랜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와이 섬의 코나까지도 연결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와이 호놀룰루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호놀룰루를 통해서 다른 항공사, 아일랜드 항공 통해서 하와이 주변의 여러 섬까지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폭이 넓어졌고 또한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라인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다양하게 여행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인터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것이 진에어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인터라인을 통해서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자, 더 넓은 노선망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장거리 노선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는 짧게밖에 못하지만 진에어만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에 가고 있고 또한 장거리 노선에서도 또한 다른 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확대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고객 편의가 증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에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또한 목표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에게도 이익이 되겠고요. 또한 다른 항공사와 함께 윈윈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인터라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MOU를 체결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2016년 6월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이랑도 MOU를 체결했고요. 라오스 국영항공사인 라오항공과도 체결했으나 아직은 다구간에 대해서 연계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진에어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인터라인에 대한 계약은 협약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에어는요.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직접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구간 연결 노선을 하면 금방 바로 또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제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세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진에어가 또한 어떻게 성장하고 또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바른 휴가 운동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떠날 때 떠나고 보낼 때 보내는 이것이 바로 바른 휴가 운동이다. 자, 휴가를 맞이했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 속에 빠져 있는 워커홀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휴가가 와도 사실 무엇을 할지 모를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국민이 굉장히 일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마 알고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은 여행을 조금 쉽고 또한 바르게 운동을 해보자, 바르게 여행을 해보자라는 것을 잡아서 진에어가 이런 운동을 실시했는데요. 자, 2017년부터 그래서 전 직원에게 휴가를 가도록 독려를 했으면서 그다음에 분기별 포상 제도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여행을 가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국내 기업들과도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에 속해져 있는 임원들까지도 특가 프로모션을 시행했고요. 또한 항공권 할인 등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른 휴가 운동을 확장시켰습니다. 네일 투어, 카카오, 더 페이스샵, 우리은행, 국민은행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요. 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 휴가를 생각했을 때는 국내 여행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니어 등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의 큰 여행보다는 짧게 빨리 다녀오는 그런 여행이라도 저비용 항공사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니어가 이런 바른 휴가 운동, 대대적으로 했었던 바른 휴가 운동을 했었던 것을 아마 세 번째 뉴스를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이런 여행사 연계를 해서요. 이런 바른 휴가 운동에 대한 추천지를 선정을 하면 상품 예매 고객에게 숙박권, 환율 우대, 그리고 주요 시설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진에서 보듯이 전 직원들이요. 하루를 날 잡고 이렇게 간편하고 간단한 차림으로 회사를 직접 일을 하러 왔고요. 또한 휴가록 데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조차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 제가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반바지랑 샌들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름 휴가 복장으로 일을 했고 또한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지니어를 이용하고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독려했다는 부분이죠. 아마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아마 지니어의 직원들도 밝고 경쾌하게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올바른 휴가 사용 문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또한 국민들이 그걸 인식함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여유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휴가를 적극 독려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른 휴가 운동은 다른 항공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요하게 한번 짚어보았고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긍정적인 인식 효과가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취향 노선입니다. 호주의 케언스는 사실 2016년 12월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3년간 벌써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노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취향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국내거나 아니면 단거리 부분에서는 취향 노선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니어는요. 인천 기타 큐슈, 인천 후쿠오카 노선을 계속해서 취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부산, 일본 후쿠오카를 취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17년 4월 27일 이야기인데요. 사실 임시 취향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고객의 반응이 좋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노선이 정규 취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려고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처럼 가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항공사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계속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니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산, 일본, 후쿠오카를 임시 취향하면서 일본 쪽으로 노선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니어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지금 취향하고 있지요. 후쿠오카가 지금 바로 아래쪽에 그림에 사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4편 매일 운항하기도 하고요. 부산에서는 매주 목요일이나 토요일 운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인천에서 기타 큐슈나 인천 후쿠오카를 그냥 취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기타 큐슈 매일 2회를 이용해서 기타 큐슈를 도착을 하면은요. 기타 큐슈에서 여행을 마치고 바로 인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큐슈에서 육로로 관광을 다 마치고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서 인천으로 오는 그런 다구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니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인천 후쿠오카, 인천 기타 큐슈가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후쿠오카를 임시 취향했다고 했는데요. 기타 큐슈에서 부산에서 기타 큐슈, 그래서 기타 큐슈에서 육로 여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쿠오카를 통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내가 갔던 곳에서 바로 출발해서 다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간, 기타 큐슈에서 후쿠오카, 다시 인천, 아니면 부산에서 후쿠오카, 기타 큐를 통해서 다시 부산, 이렇게 여러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다구간 운항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하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다구간 운항을 진에어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존 운항 노선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규 취항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규 취항할 때는 비용과 또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욱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고객들이 여러 구간을 한 번에 여행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꼽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내선 구간에서 또한 새롭게 또한 신규 취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진에어는요. 김포에서 광주로 취항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한항공이 김포, 광주, 국내선 구간을 취항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 제주 구간을 진에어가 신규 취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통은 광주에서 제주가 굉장히 긴 노선을 생각하는데요. 30분이면 가는 노선이 바로 광주, 제주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때도 가장 짧은 노선을 선택하다, 국내 항공사, 국내 노선에서 가장 짧은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광주, 제주 노선인데요. 굉장히 짧기도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드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았던 노선이 바로 이 광주, 제주인데요. 사실 진에어가 광주, 제주를 공략함으로 인해서 호남에 계시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규 취항 노선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항하고 나서 취항한 이후에 탑승률이 91%나 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이거나 또 그쪽에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제주를 많이 여행한다는 또한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진에어도 어떻게 보면 노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어디를 많이 여행하느냐, 또한 어디를 많이 다니시냐는 것을 잘 조사하고 확인해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진에어가 계속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벤트를 하고자 했고요. 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광주나 호남 지역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바로 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뉴스로는 저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잡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떨어져야 돼, 멀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내는요, 굉장히 환경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항공유를 비행기에서 반드시 써야만 되는 항공유이긴 하지만 사실 항공유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도착할 때까지의 발생되는 그런 매연은 사실 굉장하거든요. 사실 소리 또한 그쪽에 사시는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오염되는, 굉장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요, 진에어가 가장 앞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환경정보공개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것인데요. 환경부가 주최하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적인 환경 경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1,3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자신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에서 환경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입장인데도 사실 거기서 항공사가 이런 상을 수상한 것은 사실 진에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1,300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 항공사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정보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받았으며 또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환경 정보 이런 상을 항공업계 최초로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비용 항공사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유한 항공사가 바로 보잉 737-800 기종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보잉 737 시리즈 중에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기종보다는 후에 나왔던 NG, 뉴 제너레이션 기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그래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진에어가 갖고 있는 기종은 보잉 737-800 기종이 되겠습니다. 무려 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잉 777-200ER 기종 같은 경우는 중대형기로 4대를 보유해서 지금 현재 진에어는 2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중에서도 보잉 737-800 기종은요. 100%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항공기로서요. 항공 분야에서도 가장 연료 효율성이 좋고 또한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비행 중 소음을 대폭 완화시키는 그런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도 물론 보잉 737-800 기종을 갖고 있고요. 또한 디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티웨이나 이스타항공도 보잉 737-800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디너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많은 저비용항공사 중에서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디너어 스스로 항공기 연료 사용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다 사용해야 되는 항공유이긴 하겠지만 법적인 반드시 실어야 되는 그런 연료를요. 과하게 실지 않고 최소로 연료를 실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었고요. 항공유를 아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산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한 추가 연료 탑재를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최소화시켰다는 부분이 또한 디너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 노선은 똑같은 노선인데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때도 있고 사실상은 짧게 단축할 수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선이라도 어떻게 운항을 하느냐, 어떻게 항로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항공기 항공료가 얼마만큼 들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축 노선을 잘 살펴서 항로를 설정해서 최소한의 연료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디너어가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까지 했었던 바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디너어는요. 자, 2012년부터 계속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와 항공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항공사도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항공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프레이도 쓰지 마라, 뭐 어떤 것도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았고 또한 칭찬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 기내에서 또한 어떤 환경을 위한 개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디너어에 입사할 친구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한 자기의 자기소개서나 또한 지원 동기 이런 거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다가 같이 작성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경 부분에 대해서 디너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부분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Save the Air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환경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마지막 뉴스로 같이 5번째 뉴스로 같이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랑 협약을 맺어서요.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디너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항공기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줄이려는 그런 디너어만의 노력이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뉴스로는 환경부 장관상 수상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6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하나를 낼까요? 사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가장 누가 먼저 선보였을까요? 자,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선보인 항공사, 바로 디너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디너어가 가장 먼저 선보이고 또한 이것을 알리는 것이 좀 많았는데요. 사실 그것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조금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또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진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뉴스로요,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에어에서는요, 네이버페이를 결제하고요. 자, 한번 결제를 하면은 최대 5,000원까지도 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6월 22일에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간편하게 예약을 하고 또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사실 저 비용처럼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에 또한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요, 타 결제 시스템은 좀 복잡하기도 했고 또 공인 인증 시스템을 이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떤 쇼핑몰이거나 이용하실 때 굉장히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되거나 누르거나 했을 때는 불편함을 느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인 인증을 한 번 계속적으로 요구할 땐 거기에 따른 또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번거롭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불편함을 진에어가 최초로 먼저 앞서서 해결을 했고 또한 공인 인서가 없어도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결제할 수 있게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결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다른 항공사 결제를 하려다가 어려움을 느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진에어로 결제하기 쉬운 데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복잡한 인증 단계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진에어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요, 계속 고객이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진에어의 그런 고객 말리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고객의 포인트 적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로 나비 포인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또한 적립해 주는 것이 진에어의 나비 포인트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렇게 네이버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면서도 나비 포인트도 적립을 하고 또한 네이버 포인트도까지 중복해서 적립을 하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분들도 이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나비 포인트도 적립하고 네이버 포인트까지 적립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에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한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빠른 신속하게 여행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젊은 여행가, 젊은 해외를 여행하려고 하는 젊은 고객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잘 파악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고객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줬는데요.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네이버페이까지.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고객의 편의와 또 혜택이 계속적으로 증대됨으로 인해서 진에어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온라인 결제, 그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제주항공이 아니라 진에어가 가장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광고를 제주항공이 더 잘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진에어가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에어가 먼저 개발을 했고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도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개발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지금 8월부터 뮤지컬 형식의 새로운 기내 방송을 도입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내 방송하면 딱딱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뭐 얘기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지만 뭐 어쩜 다정다감하거나 어쩜 따뜻한 느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진에어는요, 좀 다른 방송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벌써 이제 9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9년을 맞이하고 또 계속적으로 유니폼을 바꾸거나 또 기내 방송을 다양하게 바꾸려는 노력 중에 이번이 가장 획기적인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처럼요, 기존의 기내 방송문을 승무원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기내 방송문 대신에 기내 방송 뮤지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느끼는 따뜻함이나 다정다감한 부분, 그리고 조금 혁신적이거나 변화된 부분에 진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내 방송은요, 인천 하와이의 호놀룰루, 그다음에 필리핀의 세부, 그다음에 베트남의 다낭이나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선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진해를 타면 아마 기내 방송으로 뮤지컬을 한번 들어보고는 싶네요. 자, 어떻게 방송을 만들었는지, 또한 승객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딱딱한 기내 방송보다 어떻게 보면 승객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칭찬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호응을 한다면 점차 전 노선으로 또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사실 이런 기내 뮤지컬, 기내 방송을 통해서 사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좋아하고 또한 고객들이 선호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주 케언스 친규 취향 기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회의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문이 딱딱하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뮤지컬화 시켜서 음악처럼 기내 방송을 듣게끔 하자라고 해서 선택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기상이 악화됐거나 위험했거나 아니면 조금 긴급해야 될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무장 판단하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꼭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해의 색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새로운 모습이 또한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플라이 레스라는 그런 기사가 보이시죠? 자, 맨 위에 주제가 보입니다. 자, 이것은요, 세계적인 항공 IT 서비스 업체 IBAS와 아이플라이 레스라는 여객 서비스 시스템을 함께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도 사용하는 여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안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진에어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 IT 기업 IBS가 함께 운영하는 항공사인데요. 루프트한자, 퀀타스 항공, 그리고 영국 항공 등 세계 유수의 항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증명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이지만 국내가 아닌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성과 편의성 면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8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또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 또한 고객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진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계속 변화함으로 인해서 앱을 통해서도 진에어의 모습을 변화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판매를 확대시키고 또한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S 시스템을 통해서는요, 2018년 3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모바일 앱으로도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T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또한 신뢰받을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째 뉴스로 아이플라이 레스라는 것을 꼽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9번째 뉴스인데요. 자, EFB라고 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자비행 정보 시스템인데요. 자, 국내 항공사 최초로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EFB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737-800 기종이거나 B737-200ER 기종에서 모든 항공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EFB, Electronic Flight Ba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전자 교범이 되겠습니다. 전자 운영 교범. 자,
비행할 때는요, 굉장히 매뉴얼책이 많습니다. 이런 매뉴얼책을 여러 번 봐야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매뉴얼책을요, 기자님들이 다 갖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두 하나의 탭에 모아서 기자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운항 정보나 또한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공항 정보, 또한 항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전자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탭으로 이용해서 진해의 기자님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운항승무원님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EFB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것이 9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최신 매뉴얼이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졌으며 또한 상당량의 종이를 또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환경 보호 면에서도 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상 상황 발생 시 모든 책을 갑자기 살펴봐야 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신속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간편 용이성이 있고요. 또한 항공기 무게를 절감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 노력. 그 많은 책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탄소 배출이 적겠죠. 그런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EFB 시스템은요,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EFB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항공사들도 선택하는 이런 안전성과 편의성을 계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진에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한 진에어의 채용 소식인데요. 진에어는요, 상반기와 하반기 채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라도 상반기에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었는지 자기소개서의 항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하반기는 다르게 좀 변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서 다음에 진에어가 객실 승무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상반기에는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객실 승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입 승무원만 모집을 했네요. 바로 서울에서만 있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토익 550점 또는 토익 스피킹 6레벨 이상이거나 오픽 IM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는요, 서류 전형이 합격하면 1차 면접을 보게 되고요. 1차 면접에 합격했을 때는 인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차 면접을 봤는데요.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큰 대형 항공사면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었지만 사실 진에어는 장거리를 가는 유일한 저비용 항공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 구술 테스트를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를 만약 도전하신다면요, 영어 구술 면접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한 번에 갑자기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셨다가 노력한 실력을 바로 이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 및 체력 테스트, 그다음에 최종 합격인 다 똑같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하나가 새로 왔던 게 뭐냐면 인성 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성실한 것인가, 어떻게 정직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사실 검사로서 확인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있다가 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성 검사인데요. 사실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고요. 너무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면은요,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연수, 여행 경험 이렇게 100자에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진에어는요,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4개 정도 항목이거나 아니면 2개 정도였는데요. 5개 항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객실 승무직을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으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질문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및 계획을 600자 이내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항상 바뀌지 않는 부분이지만 3번과 4번은 이번 하반기에는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 진단 및 체력 테스트, 최종 합격. 자,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인성 검사가 하반기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는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없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3, 4번은
전에 있었던 상반기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성 검사를 없애는 대신에 객실 승무원으로 갖춰야 할 덕목 3번 한번 보시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하여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목이라는 건 사실 인성과 예의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진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했었던 자기만의 경험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진해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었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에어의 10대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에어는 지금 제가 방송했었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실 몰랐던 부분이라면 조금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진에어의 새로운 부분, 또한 진에어가 어떻게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10대 뉴스로 간략하게라도 보시면서 진에어의 자기소개서가 조금 어려우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의 꿈을 진에어에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